안녕하세요. 올해 10살 초3 여자아이입니다. 연산과 교과 수학은 눈높이로 1학년 때부터 하고 있고요. 사고력은 1학년 때 탑사고력과 팩터로 2학년 때는 사정상 못했고 3학년 지금은 사고력과 심화 고민하다가 최상위 S로 교과 진도에 맞춰서 풀리고 있습니다. 딱히 선행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연산 4자릿수 더하기 1자릿수 나눗셈 하고 있고요. 연산 4자릿수 더하기 1자리와 나눗셈도 하고 있고요. 교과 연산은 학교 진도에 맞게 복습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교과 수학은. 고민은 첫 번째, 연산은 정확도가 90% 정도이고 눈높이 선생님께서는 속도가 더 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계산 실수가 있는데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제가 연산 실수를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누구나 연산 실수를 똑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으면, 그걸 알고 있으면 연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의 실수가 있는 부분은 되게 아이들의 성향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말하자면 아이가 숙제하는 환경이, 공부하는 환경이 산만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타고나길 조금 산만하게 산만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은 크면서 나아지겠지만, 그리고 주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 이런 부분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도 해봤던 부분이라고 안내해 드리는데요. 연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시라든가 영재교육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꼭 경시 같은 게 아니더라도 내가 수학을 잘한다라는 어떤 감들, 수학이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는 양과 스스로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을 봤어요. 꼭 연산이 아니더라도 수학에 동기부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학년을 불문하고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뭔지 아세요? 1등을 해보는 거예요. 1등. 경시 같으면 수상을 해보는 거고, 1등을 해보면 내가 1등이구나. 내가 우리 학교의 1등이야. 내가 우리 반의 1등이야.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와 얘기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해가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눈높이 선생님이 속도가 더 나야 한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아이가 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저는 따박따박 해 나가도 연산은 학습이 축적되면서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산을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연산을 더 많이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연산은 따박따박 할 수 있게 하고 수학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연산이 제일 빠른 아이들이 누구라고 했죠? 어느 시기의 아이들이라고 했죠? 고3 아이들입니다. 왜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아주 민감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연산 학습지에서 빠른가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들을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산이 진짜 선생님이 아이를 보신 게 진짜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에서 어떤 기준은 학교 시험에서 느릴까요? 아마 거의 그런 경우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따박따박 하고 이렇게 볼 때 불편해 보이지 않는 정도의 계산이면 그 외에 학습량을 점점 늘리면서, 지금 3학년이잖아요. 빨라질 겁니다. 물론 이거 성향도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면 정말 꼼꼼한 아이가 느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산 정확도가 90%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막
되게 꼼꼼해서 속도가 느린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하면서 빨라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학 문장제 문제를 자꾸 틀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아이예요. 초3 여자아이. 교과서학 문장제 문제를 자꾸 틀려요. 최상위 풀 때도 단원 시작되는 한두 페이지는 잘 푸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어렵다고 해서 한 문제만 겨우 푸는 날도 있어요. 문장제 문제의 경험이 부족한 걸까? 아님 독해력이 부족한 걸까요? 최상위는 문제의 난이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교과수학은 난이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독해력이라고 하기에는 국어는 잘하는 편이라 솔직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문장제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지금 요 포인트가 딱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따풀 같은 책을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 이런 책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장제 문제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3이라고 하셨잖아요. 초3 아이인데 국어는 잘해요. 근데 수학에 문장제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수학적인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중의 문장제 문제들을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시면 문장제 문제들의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낮은 수준의 문장제 문제는 사실 국어 독해 정도 수준인 거고요. 여기에서 교과 수학에서도 난이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수학으로 된 문장제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최상위에서 한두 페이지 한 문제도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조건들, 그 다음에 심화로 가면서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유형화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특히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침 어머니께서 2학기 심화교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써주셨는데요. 4번 질문에 2학기 교과 복습 심화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풀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셔서 아마 교과 복습 심화라고 하시면 교과 개념들을 다 배우고 배운 것들을 복습 겸 심화로 넘어가는 책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개념을 한 다음에 심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따풀이라는 책이 올해 나왔으니까 최상위하고 아이가 놓치는 게 없는지 복습 겸 활용하자. 좋아요. 유형서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은 개념서를 한 다음에 심화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개념과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배우자라고 하는 과정으로서 따풀을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과 복습 심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교과 기본을 한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는데 심화서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지? 요게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그래서 교과 기본서하고 따풀 하시면 이런 친구들은 더 나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기에 심화로 나오는 다양한 유형들, 다양한 요구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형화해서 만든 책이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최상위 심화 단계는 낮춰야 할까요? 하셨는데 심화 단계를 낮추자라는 말씀보다 따풀을 하고 나서 최상위까지도 도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학습량이 많다면 당장은 따풀까지만 하더라도 개념서, 따풀, 최상위 이렇게 3권 정도를 도전을 한다던가.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한 학기에 교과 문제집은 2권 정도 보는 게 기본입니다. 2번 정도 보는 게 기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통계를 조사해 보면 공부를 좀 한다는 아이들은 3권, 4권 보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실제로 3권, 4권 푸는 정도의 공부를 아이들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잘 따라만 온다면, 아이가 해낼 수만 있다면 개념서, 따풀, 최상위 요런 라인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은쌤 인스타 유튜브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소리도 나긋나긋하시고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친구가 사기꾼 해야 될 것 같다고 목소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목소리라고 친구가 얘기하면서 교육자 아니면 사기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대학 친구가 지금 교육 일을 하고 있네요. 문제집 정착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원은 사고력, 유치원 다닐 때 6, 7세 16개월 정도 다녔고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원은 사고력, 유치원 다닐 때 6, 7세 16개월 정도 다녔고 수학학원을 다닌 적은 없으면 이게 좀 부딪히네요. 예. 아마 사고력 학원으로 유치원 때 유아 쪽 프로그램으로 1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고,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수학학원을 다닌 적은 없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어쨌든 학습지는 재능을 5세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온 문제집은 수학교육 수학리더, 최상위 수학 1-2, 최상위 S, 플라토 A 4권까지, 연산은 두 자릿수 덧셈, 뺄셈, 곱하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9단까지 원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노래로 외워서 답은 쓸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시 오답률은 20% 또는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22일 KMA 학력평가에 참여했고 결과는 안 나왔는데 기출문제, 예상문제는 80점 내외에 86점까지도 점수가 나왔었고, 무게 부분하고 문장제 문제에 오답이 나옵니다. 문제집을 살 때 주변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풀어봤는데, 아이 성격이 딱히 군말 없이 하는 성격이라 뭘로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학년 문제집을 다른 책으로 풀어야 할지 2학년 걸 풀어봐도 되는지, 문제집도 이제 정착하고 싶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갑자기 엄청 건조해져서. 시간 내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1학년을 이 정도로 하셨으면 2학년 거는 1학년 거를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시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1학년 거는 이 정도로 하시고 2학년 거 하셔야죠. 그래서 2학년 거 하시면서 체계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앞에 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린 개념서, 따풀, 최상위 요 라인을 교과의 기본적인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과 체계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경시도 하고 이렇게 수학을 곧잘 한다고 생각하시면 사고력 책 많이 하세요. 심화책, 뭐 팩토, 뭐 필즈, 탑 사고력 수학 요런 책들 하시고요. 저희 회사 이제 제가 쓴 탑 사고력 수학도 추천해드리고, A단계 지금 1학년이니까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과는 이제 3학년 되기 전 2학년 2학기 정도 2학년 거를 하면서부터 뭐 이 정도에서 개념서, 따풀, 최상위 요런 라인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서 자체를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이나 기본 응용이 아니라 그냥 응용으로 선택해도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